유치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내용증명 렌트 회사에 보낸 거 답변 받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이 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나름 이제 제가 변호사 사업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도 뭐라고 답변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으로 받은 건 아니고 전화로 받았어요. 그래서 녹음은 못했는데 녹음을 가능하면 하시면 좋은데 녹음을 못했는데 내용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용증명 잘 받았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하는 법무팀에서 지금 검토 중이다. 근데 제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렌트 비용을 내고도 차량을 사용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나는 차량을 안 찾아왔다. 근데 내가 렌트 비용을 내면서 차량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내 차량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청구할 거다 라는 청구를 했는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일단 그 비용 전에 말씀드렸듯이 엔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일단 지급을 할 테니 차량을 찾아다 사용하셔라. 다만 그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차량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지급 책임이 없다라는 판단을 해주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반환하실 수도 있다는 내용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인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도 소비자의 작은 승리를 좀 공유하면서 이걸 통해서 좀 인식하셔야 될 것, 합의하실 때 좀 법률적 합의를 하실 때 유의하실 점 등에 대해서 분쟁을 좀 해결하는 방향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용증명에 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차량을 이런 분쟁 때문에 결국 못 찾아왔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음에도 이 의문에 대한 해결을 회사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나는 렌트 비용을 계속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맞다. 책임의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지급하겠다 라고 한 이 렌트 회사의 소비자 담당 팀이겠죠. 태도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자문 변호사라도 이렇게 권유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 소비자님들이 분쟁을 하실 때 알리지 않고 계속 손해를 키우는 면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손해는 일단 그 점에서 일단 멈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손해를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고 손해를 멈추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것은 결국 이 사고로 인한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확대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차량 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고급차인데 수입차인데 계속 AS를 받아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차량을 뽑았던 고객이 공장 앞에서였나? 길에서 골프채로 막 차량을 부시는, 본인 차를 못하게 부셔버리는 그런 영상이 이제 막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차량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뭐 제조사 혹은 판매사의 책임일 수 있는데 그럼 이 차량이 결국 부셔져서 못하게 되는 이런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민법에 일반적인 규정이 있고요. 민법 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 재사고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누가 지우느냐의 문제 는 채무자에게 있는데 그 채무자를 지금 다투자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확대 손해와 특별 손해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상대방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이런 확대되는 손해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라는 통지를 해준 것이고 근데 회사에서는 이걸 인지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손해를 확대를 방지하여야 되는 거죠. 서로.
이거는 뭐 저만의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내용 증명에도 답변이 없으면 전화로 확인을 해가지고 내용 증명 받았는데도 답이 없다고 하면 저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손해를 확대시킬 생각은 아니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가 나지만 차량을 회수해서라도 손해 너무 과중한 확대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답변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양편이 다 손해가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는 둘 다 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이게 법원에 가더라도 이런 노력이 제대로 기울여졌는지가 확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혹은 우리 사업자분들도 회사와 다른 분쟁을 할 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에 임차인분께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수도가 누수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공사를 안 해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는 처음엔 실금이 가면서 시작하겠지만 계속 방치하면 점점 커지거든요. 이 커지는 손해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그러면 내용 증명이든 문자든 보내셔가지고 이게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라는 통지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경우에 일단 내가 이런 방식으로 수리를 하겠다 라는 내용을 통지하셔서 손해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통지를 분명히 해주셔야 나중에 손해의 범위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나면 손해의 범위가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와 관련된 문제와 손해배상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의 문제는 좀 정리를 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난 너한테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범위는 여기까지야.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거야 라는 통지를 해두시고,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계약 당사자로서 본인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부여된 책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 특별손해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회사에서 손해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었고, 범위는 딱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정된 범위 내에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로 내용이 딱 정리가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 쪽에, 렌트 회사 쪽에 법률팀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 어떤 답변을 주시면 제가 만약 그거에 이의가 있다면 제가 비용을 지급하고 다투든, 아니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서 다투든 그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문제의 부수적인 것들을 좀 발라내고 본질로 싸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손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오실 때 손해가 막 확대된 상태에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문제의 본질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싸우고 나면, 법원에 가면 사실 이 통상손해를 위주로 판단을 해주시고 특별손해의 책임은 그냥 금전적으로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억울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손해가 커지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스스로도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또 저와 같은 사례, 저는 좀 특별한 경우를 렌트 회사에서 계약 당시에 고지받지 못한 보험료 관련 지급 책임에 관한 부분을 내용 증명으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계약상 고지받지 못한 약관에 관련해서도 동일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등으로 문의해 주시면 또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렌트 회사에서 또 답변이 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이 계약에 관해서 고민할 부분이 있다면 또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공부를 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나의 노력을 다해야 상대방에게 내가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약간 강의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